왜 자본주의 시스템을 야만적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꼭 자유를 미끼로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자본주의 시스템은 앞으로도 영원히 유지될까요?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광물이 있습니다. 바로 콜탄이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나 비행기 동체 등 현대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수많은 물건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요. 하지만 이 광물이 채취되기까지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탄은 채취가 쉽지 않아 피해 광물로도 불립니다. 전 세계 매장량 중 80%가량이 아프리카 지역인 민주콩고 동쪽 키부라는 곳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갱도는 암석들이 부서지기 쉬워 낙석이 자주 일어나며 산채로 매장되어 질식사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갱도가 좁은 곳은 비쩍 마른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광산 소유주들은 이러한 노동력을 찾으러 쉴 새 없이 키부 북부 마을을 누비고 다닙니다. 키부에 사는 사람들은 기아와 내란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임금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용병들의 총구 앞에서 일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광산 재벌인 글렌코어와 같은 기업들은 이들의 고통과 목숨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소수 자본가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의 이면에 숨겨진 사실들을 보지 못한 채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 제품 속에 들어있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말입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실천적인 사회학자의 대표주자인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입니다. 버스 한 대에 다 태울 수 있을 85명의 억만장자들이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소유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극히 적은 소수의 풍요를 위해 대다수가 살인적인 궁핍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지구에는 76억 명이 살고 있는데 약 48억 명은 소위 남반구로 상징되는 가난한 나라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10억 명가량은 극빈자로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장 지글러는 불평등을 야기한 야만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회부하면서 지금도 비용 절감, 이윤 증가라는 이유로 사람이 노동하다 죽는 일이 허다한 현실에서 자본주의를 개혁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전적으로 파괴하자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자본은 이미 국가마저 초월했습니다. 민간 거대 자본주의 기업들은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국가인 미국보다도 오히려 힘이 더 셉니다. 그들은 금융자본을 이용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자신들을 방해하는 법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장 지글러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들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은 어떤 형태의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노동조합으로부터, 의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죠. 이들은 금융, 정치, 이데올로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권력은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그 어떤 황제도 교황도 누려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특징으로는 소비사회를 들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50년에서 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항상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이를 주입하여 산 것을 버리고 또다시 최대한 많은 양의 상품을 사도록 합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자꾸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품들은 교체 리듬이 가속화되도록 고의로 물건의 수명을 단축하는데 이를 계획적 구식화라 부릅니다. 제조업자들이 만든 제품은 애초부터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상품의 내구성과 지속성을 줄임으로써 수명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장 지글러는 빛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그는 빛이야말로 이 세상의 식인적인 체제와 모든 세계화된 소수 금융 자본 지배자들의 세력을 공고히 해주는 결정적인 무기라고 말합니다. 탈식민지와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후 몇 년 동안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들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대대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빚을 얻어 쓴 가난한 나라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들은 가혹한 조건을 붙여 빚의 일부를 탕감해 줍니다. 가령 몇 개 되지 않는 수익 기업, 광산, 통신 같은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거나 해외에 판다는 조건 등을 붙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이 체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괴물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그 이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